주식사이클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요새 날씨가 변동이 큰 만큼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이대로 무너지면서 상승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시장이 변동이 커져도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세 추종, 앞으로 다시 한번의 추세 추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의 상승 사이클이 오더라도 혹은 하락 사이클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17년도, 18년도 이때 바이오 대북 섹터가 갔을 때도 하락장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20년도 마찬가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상승 이후에 또 하락 사이클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22년, 23년도, 특히 23년도 상반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붐이 왔었고요. 그리고 25년, 26년 대규모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반도체 사이클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강한 상승장에서만 올라간 종목들은 기억을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락 사이클에 왔을 때는 올라간 종목이 없었을까를 우리가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락 사이클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상승 사이클에서 지나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럼 하락 사이클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무엇이 있었을까를 연구를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하락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추세 추종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7년도, 18년도 때 여러분들 한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상반기까지 바이오와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대규모의 상승 사이클을 보이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상승장에 올라간 종목 섹터들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이후에 등장했던 게 바로 5G의 새로운 등장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오이솔루션이 19년도 이때부터 다시 한번의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고 추세를 깨는 지점에 오고, 마찬가지로 추세 변곡점을 만들면서 전개가 됐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독 섹터가 바뀌고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기존의 주독 섹터는 무너지게 되고요. 기존의 성장주는 붕괴되면서 시장과 무관한 강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업종이 거래대금이 집중이 되면서 대장주 신고가 형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의 확산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시 한 번에 계속 강한 상승을 보이면 좋겠지만은, 만일 지금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주도 섹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가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8년도 남북경협 이후에 5G 통신 장비로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콘텐츠, 그리고 같이 방어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래서 이때 콘텐츠주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JYP라든지 BTS 관련주, 이와 관련된 키스테라든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관련주들이 강한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앞으로 하락장이 왔을 때 그런 힌트들과 그런 주도 섹터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때 여러분들 대규모의 강한 상승이 보이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올랐죠. 처음에는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플랫폼, 2차 전지,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고, 후반에는 자동차, 해운, 철강, 조선업까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간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발생됐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등장한 게 뭐였습니까?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태조 이방원,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광, 조선 이와 관련된 원전, 방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엄청난 강한 주도 섹터가 다시 한 번의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성장주 섹터인 반도체와 그리고 AI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면 또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가 생긴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오이실에서뿐만 아니라 KMW. 자, KMW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19년도부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추세가 지속 이어지다가 어디서 끝나게 됩니까?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시작해가지고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이 지점에서 1차 파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추세를 먹었을 때 추세의 마디만 잘 먹어도 이런 주도 섹터를 먹었을 때 이때도 KMW가 200%를 강한 1차 파동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파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1차 파동 이후에 이 종목은 추세 변곡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하락을 만들면서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큰 종목을 모든 지점에서 다 물량을 매수 매도 이게 아니라 큰 파동만 한마디만 먹어도 우리가 기존에 손실폭을 메꿀 수 있는 전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신기계라고 2020년도 21년도 상승장 이후에 대규모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강한 파동이 나왔던 지점이 어디였죠? 바로 여기 때 다시 한 번의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추세를 돌리면서 추세 전환이 됐고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이 여기였죠. 그래서 약 한 6개월 정도의 강한 파동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고점에 매도를 못했어도 이런 데에서 매도를 했어도 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AI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개가 되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 새로운 무관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추세의 변곡점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이 박살이 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이 하락이 됐을 때 이제 국제 유가와 반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SK 이터닉스가 다시 한번의 차기 대장주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소식들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의 하락장 구간 속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국제유가에 더불어서 이 중국이 현재 국제유가에 관련된 노이즈에 따라서 이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전력 전기 생산을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 생산을 누가 잘 해내는가 이게 이제 패권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무너지게 되고 추세를 잃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또 설명드렸던 정부 정책주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 이때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19년도에 무슨 섹터가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렸죠? 5G였죠. 5G. 근데 5G가 결국에는 정부 정책주였습니다. 정부 정책주. 그 당시에 정부 정책주로 활용이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KMW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금호건설. 금호건설이 최근에 추세를 돌려놓고 제가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에 설명드린 후에 파동 한번 만들어내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점이 추세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시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 번에 이 추세가 지켜지는 구간, 이 금호건설이 다시 한 번에 호남 반도체 건설과 관련된 연속된 정책 지속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총선까지 28년 전까지 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맡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과의 정책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가 대규모의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 이 국제유가에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하반기 주도 섹터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지금 앞으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 정권의 정책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청래 지금 이 대표가 다시 한 번에 힘을 잡게 되면은 이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인 펌핑 이후에 축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 두 가지 섹터가 과거 태조 이방원 같은 섹터처럼 과거 18년도, 19년도 상승장 이후에 19년도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5G, 콘텐츠 관련주처럼 이 두 가지 섹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시장 하락하는 것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앞으로 돈이 방향은 시장이 아무리 조정을 거치더라도 돈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흐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의 채권 가격이 무너지고 있고 금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사실상 지금 다양한 자산, 미국 주식도 최근에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도 많이 내려갔죠. 근데 결국엔 돈은 어디론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AI 사이퍼 사이클이 가열 구간이라 치면은 그 돈은 잠깐이라도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다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KMW처럼 다시 한 번에 파동이 나왔을 때 그 파동의 추세 추종을 잘 따라가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더 큰 사이클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파동보다 과거에 이 더 큰 파동이 나왔던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먹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존 종목으로 가지고는 기존 일반적인 차트로는 이런 추세 추종을 탈 수가 없다. 이 당시 보십시오. 19년도에 주도 섹터였던 종목이 사실상 뭐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추세 추종을 잡아내려면 나만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능성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많이 물려있고 또 이하 다양한 종목들에 또 ETF 가들해서 투자했다가 우리 시청자분 갖고 계신 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 계좌를 반전시키겠다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물려있다면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으면 홀딩하는 거고 나중에 추세가 무너져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다 차기 주도주에다가 물량을 추세 추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에는 제가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드렸다면 일요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시장이 실질적으로 하락장에 왔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면 진짜 하락장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주도 섹터가 생긴다는 거고 근데 그 주도 섹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내려면 제가 설명드린 이 추세 추종의 전략을 써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그나마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 추종이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이시는 KMW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여기서 돌려놓고 그렇죠? 돌려놓고 추세를 안 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깨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점에 이런 데 샀어도 이런 파동이 적은 것 같지만은 37절의 파동이고요. 운이 좋게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파동은 120% 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 추종을 잘만 하더라도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거 뭐 그게 또 다시 반복이 되나? 근데 반복이 됩니다. 근데 반복이 된다는 게 그냥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성장주가 무너지고 시장과 무관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관련 업종에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그게 대장주 신고가의 형태로 가게 되면서 시장 하락장에서도 대장주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락장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바꾸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24년도 이때 볼게요. 이때는 추세가 무너져 있었잖아요. 200선 구간에서 계속 지지받고 이런 형태를 가다가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5년도 바로 이 5월 6월 달에 이때 추세를 바꾸는 두 개의 추세를 바꿔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을 보였죠.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추세를 깨기 직전의 차트며 근데 여기를 버티면 여기가 최저점인데 여기 깨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추세의 시작점이 SK하이닉스 여기였고요. 지금 여기를 깨지더라도 이 파동을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 고점 와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량을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서 수익과 비중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을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HAJ중공업 이것도 지금은 추세가 무너졌죠. 이렇게 무너졌는데 추세의 시작점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줄줄줄 내려가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종목이 이렇게 추세 추종으로 전개가 되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두 개의 추세선을 깹니까 안 깹니까? 깨지 않으면서 가다가 최근에 여기서 깨버렸죠. 여기서 깨졌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깨졌네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가더라도 고점에 사더라도 이 수익이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373%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시장에서 HJ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셀트리온 파동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고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17년도 18년도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강한 파동 상승 파동의 추세 추종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깨지는 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다시 다음 파동을 가는데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동까지 가는데 지금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 초반까지 3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이게 이 종목이 망하진 않겠지만은 내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3년 걸리고 여기에 물리셨던 분들은 그 지점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런 종목에 물타기를 계속해가지고 다른 거를 종목을 매매 못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더라도 추세 추종이 나오는 자리 지점에서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승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추세를 돌려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를 깨졌죠. 근데 내가 추세를 돌려놓고 확인하고 매수를 했어도 내가 손실폭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세 추종 전략이 무조건 100%가는 아니지만 내가 손실은 최대한 적게 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락장에도 분명히 나온다는 거고 상승장에도 그 파동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 봤을 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분들 20년도 때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 이때 한번 보자고요. 20년도 21년도 이때 보자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이 바로 여기였죠. 그리고 깨진 지점이 여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리고 깨진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최소한 손실폭이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끌고 가서 여기 매도하도 64%고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13% 수익은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다시 사이클에 왔을 때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이 여기죠. 돌리면서 여기 갔잖아요. 그러다가 깨졌고 다시 돌리면서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리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깨진 지점이 어디예요? 깨진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내가 최소한 여기에서 두 번의 실패를 했어도 다시 한번 추세를 끌고 가면 이게 몇 프로다? 500% 이상 수익이라는 500%. 최소 300%는 300%. 그러니까 내가 이 추세 추종을 전략을 해서 두 번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 번 제대로 먹으면 이게 몇 프로라고요? 기존의 손실폭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이런 데서 계속 추세 버티면 물타기를 하면서 비중을 올리면서 최대한 수익폭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시 안내 말씀 제가 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정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돈 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 공포가 부른 치명적 실수, 하락하는데 물타기 제발 하지 맙시다. 물타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하락장에도 나타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물린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그런 식별만 할 수 있으면 가져갈 종목 가져가게 되고 가져가지 말할 종목 가져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단기적인 5% 10%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상세와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성을 개선시키면서 갈 수 있다라고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건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계속한다면 살아남은 추세에 자본을 쏟아야 되는 거고, 무너진 것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확보한 현금과 집중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외에 승자에게 자본을 몰아주는 게 이 복리 수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전략을 지금 앞으로 하락장이 많이 오게 되든 혹은 다시 한 번의 상승장이 오게 되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내에서도 살아남은 종목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식별할 수 있는 식별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가 공감이 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안내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들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건 어차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일단 들어오셔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지를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기적인 종목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대망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바닥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결국엔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부조를 통해서 닿았을 때 매수 후 그다음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을 최근 계속 얘기해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5% 10%를 먹으면서 손실분을 상쇄시키는 전략으로 가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잘 유지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임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임스도 지금 보시면 이 돈이 들어왔던 이 바닥 지점에서 다시 한 번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던 구간을 지금 고점을 만들면서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기존에 이제 앞전 매물들이 여기에 얼마나 큰 매물들이 있을까요? 단번에 여기까지 돌파를 하면서 가기보다는 이 종목도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고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동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돌파의 확률보다는 오히려 이런 눌림목 사부종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임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현대임스 관련 이제 재료도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임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이 조선주 트럼프 한국조선 기업 살펴본다.
그래서 이거 코스닥 150 편입 소식도 있었고요. 실적으로 바닥에서 이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이 조선에서 이 선박 SMR, 이 선박 SMR 원전을 그냥 이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굴리는 이런 데이터 센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자재 관련주들이 수급이 지속될 수가 있고, 최근 거래대금은 3천억 정도 장대 항목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투매 자리, 사부존 자리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보시면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보시면 항상 지금 보이시는 사부존에서 세력들이 관여했을 때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강한 반등이 여기에서 보면은 사부존 닿았을 때 거의 19%까지 나왔죠. 근데 이걸 다 먹지 못하겠죠. 절반만 먹어도 9%라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세력이 관여하다가 빠지고 있죠. 장 막판이 까지고 있는데 이 종가상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바로 슈팅을 하기보다는 아까 일봉 차트를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일봉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기존의 매물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존의 이 매물 자체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단번 돌파가 어려운 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럼 내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조정인동 나오고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매수 어디서 해야 될까요? 1차 매수는 15,000원짜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요. 2차 매수는 14,000원짜리.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단이 맞춰지면은 14,500원 정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평단 맞춰서 기술적인 반등 5%에서 10% 정도 매도하는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현대힘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점을 잡으면서 좀 돌려놓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앞전에 강한 이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윗꼬리가 금요일에 나왔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앞전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한 상승 보이면서 윗꼬리를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줬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러면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세력에 관여하는 구간, 이렇게 양수값 때 세력에 관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에 관여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사부존에 닿았을 때 반등을 좀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투매가 내려오고 나서 사부존 근처에서 다시 한번의 기술적인 반등을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시 한번 이 세력에 관여하지 않고 거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물량을 모으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17,000원, 이 17,000원 자리에서 한번 투매가 나왔을 때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차 매수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15,000원, 15,0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2차적으로 모아오셔라. 그러면 평단이 16,000원으로 되겠죠? 여기에서 5%에서 10% 정도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바로바로 가면 좋겠지만은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한 상승 조정, 상승 반등 이후에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한 번에 파동을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은 SK 오션 플랜트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SK 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로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K 오션 플랜트 220조 한미조선 협력 본격화, 미국 해군 MRO 이 협력 2개월 강세. 근데 지금 조선이 부각이 되는 이유도 뭐 이와 관련된 MOL, MRO 협력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최근에 이 대만 쪽에서 1도련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필리핀이 해역이 겹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중국이 태평양으로 핵잠수함 미사일을 날렸고요. 또 여기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동과 유럽에서의 전선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대만까지 세계 전선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만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이 발생이 되면은 땅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바다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이 쇠퇴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조선업의 양대 산맥이 어디예요? 바로 중국. 이 중국이랑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회사가 이거를 위탁을 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기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선박을 수리를 우리나라가 하고 미국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안 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근데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다시 한 번에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운명을 띈 나라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해양 세력이잖아요. 해양 세력. 해양 세력이 이 해양 패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잃어버리면 당연히 중국에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도 연속성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좀 보시기 바랬고, 또 친환경 관련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갈수록 해지 관련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가격적인 측면을 알려드렸지만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봉 Z상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세력에 관여하다가 갑자기 관여하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사부전에서 실시간 대응하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당일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 사부전에 닿았을 때 이 사부전에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